토론토 그 스마트폰 영화제에서 경쟁작 초청 받았던 미나와 진아라는 패럴 영화제에서 지도작 하셨던 인어공주라는 작품, 그리고 예천 영화제에서 본선 진출해서 상 받았던 빈 좌석이라는 작품 세 작품과, 그리고 아직 그 공개 안 했던 그 신작 영화 외로움인 줄 알았더니 그리움이더라, 그리고 너희도 늙어봐라, 그렇게 총 5편을 상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저희 영화 평론가, 영화 비평가이자 그리고 교수님이신 저기 소희정 교수님하고 감독과의 대화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재밌게 봐주시고, 그 영화제 박일 감독님의 영화 상영회 좀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돼서 누군지 전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심사할 때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을 때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가 너무 좋고 그 안에 담겨있는 스토리가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처음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를 전혀 몰랐던 상태였어요. 사람 냄새가 난다.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렇게 여러 편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 안에 처음, 구상, 귀해, 또 배우들, 또 스텝, 조명, 뭐 여러 가지를 다 아울렀던 박일 감독님 때문에 여기 전부들 모이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네. 예, 그럼 감독님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감독님 작품을 이렇게 다 여러 편을 봤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저도 이렇게 한꺼번에 본 건 처음입니다. 그 보니까 꽤 다양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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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맞아요. 다양하네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작품마다 그 사람 냄새 네, 네. 난다는 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도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처음 영화부터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화 미나와 진아는 어떻게 처음에 구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가 그 코로나가 한참 그 세계적인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도 상륙을 해서 심각한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 코로나의 어떤 그런 문제를 그런대로 좀 따뜻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어떨까 해가지고 고양이하고 그 말을 못하는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딸하고 그 자가격리가 되면은 같이 방이 여러 개가 아닌 한은 같이 못 있으니까 원룸에 사는 아빠와 딸 그리고 길고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엮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작품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자가격리는 누구나가 다 느끼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가슴 깊이 와닿는 부분들이 예상하지 않던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부자 돈이 많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누구나가 다 겪었던 부분들인데, 감독님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거죠. 코로나를 겪는데 한 방에서 지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과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는 또 이제 소통이 있잖아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과 또 고양이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만 소통하지 않고 동물과 사람도 소통할 수 있고 동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주 짧은 단편 영화 안에서도 잘 드러나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미나와 진아는 또 외국에도 갔다 오지 않았어요? 이 작품이? 네, 어디를 갔다 캐나다 왔죠? 토론토 영화제 개막작으로 경쟁 부분에 선정이 돼서 여기 그 박경근 감독하고 네. 둘이 다녀왔습니다. 기생충이라든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한국 K 콘텐츠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토론토에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민들이 생각지도 않은 환대를 너무 해줬어요. 빈자석 안에도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나오는데 약간 발달장애의 네, 약간 네. 경계선인 것 같아요. 아주 심한 아이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발달장애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주 심할 때는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시선을 눈 맞춤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눈 맞춤이 되고 그 아이한테도 오늘 이렇게 계속 느껴지는 부분들이 그리움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할아버지가 완전 떠나서 보고 싶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린다라는 느낌들이 들게 됐던 게 그 빈자석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고요. 이 빈자석이라는 영화도 혹시 상을 받지 않으셨어요? 어느 그건 영화제 출품? 예, 예천영화제에서 본선 진출 수상해서 우리 팀 몇 사람이 놀러 갔었어요. 박수 한번. 네. 저도 제가 대한민국 예천 스마트폰 영화제일 거예요. 제가 거기서도 심사를 네, 제가 2회 때 심사를 했었습니다. 네, 네. 빈자석을 받고 세 번째 작품이 너희도 늙어봐라 라는 영화. 이 영화는 아직 감독님 출품이 아직 안 된. 네. 12월 지난 그렇죠. 이번 달에 편집을 마친 따끈따끈한 작품입니다. 영화가 참 좋은 매력이기도 하고 좋은 장점이기도 한 부분들이 같은 영화를 같은 작품을 여러 번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찍을 때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오늘 이 영화들을 상영을 할 때 조금 더 추가되는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그 작품들을 다 실기에는 또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작품들 중에서 저는 이제 너희도 늙어봐라 라는 작품을 다음에 우리가 또 내년에 한번 실으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영화를 다 끝나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너희도 늙어봐라라는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예. 그러니까 오늘 영화들 중에서 저한테는 조금 그 쿵쿠툰이라고 가슴에 딱 꽂히는 영화가 오늘은 저한테는 그 너희도 늙어봐라라는 영화여서 이게 그때 또 이제 감독님하고 상의할 때의 마음과 지금하고는 또 다르구나. 그래서 그 작품을 내년에 봐도 되지만 올해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봤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그 불고기 먹는 그 씬을 보면서 나는 아빠랑 저렇게 먹을 일이 없구나라는 게 이렇게 울컥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영화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에 똑같은 영화를 봐도 저도 이 영화를 미리 봤고 오늘 또 여기 영화관에서 보는데 저한테 또 다른 이렇게 연상을 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되고 또 노스텔지어를 느끼게 해주는 어떤 향수 같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먹먹하게 만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영화의 힘이지 않을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단 몇 분, 또 사진 한 장 안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도 감독님 영화들 중에서 역지사지가 되게 느껴지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하는 시선들 이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인어공주 장르가 좀 완전히 또 다른 부분이었어요. 인어공주는 어떻게 또 구상을 하셨고 만들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그 패럴 영화를 매년 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꽤 됐죠? 네, 6회까지. 벌써 6년째인데 금년에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첫 번부터 오지 않고 중간에 어떤 소녀 같기도 하고 뭐 여인 같기도 하고 어떤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몰랐어요. 뭐 장애가 없어 전혀 겉으로 봐서. 근데 이렇게 무슨 인형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 인형이 인어공주였어. 근데 도대체 왜 무슨 장애예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영화에서 했듯이 선천성 시각적. 그러니까 전혀 사물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전혀 모르는. 그런데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웃는데 그 미소가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 미소가. 그래서 이번에 그 디즈니랜드에서
인어공주 흑인 버전이 나왔어. 아우 장애인 버전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사실은 제작이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냥 오디션 마녀역 오디션으로 끝냈는데 그 김은지 양이에요. 김은지 양인데 끝까지 그 미소를 잃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 같은 경우는 가식적인 미소도 있고 그런데 얘는 진짜 순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저도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요거를 한번 영화로 해봤으면 해서 이제 만든 게 인어공주. 예. 그러니까 영화의 스토리를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상상력만 동원하지 않고 일상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인어공주 영화 안에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마녀 역할을 이제 마지막에 해줬을 때 어떤 거기 있던 남자분이 이렇게 분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배역이라고 해도 쉽지가 않은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영화를 했던 게 실제로 부부예요. 그 두 분이요? 네. 그런데 여인 김진옥 씨는 장애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 남편분은 비장애인이야. 근데 너무 헌신적이에요. 수업에도 꼭 같이 와주고. 그리고 제가 놀랬던 게 이렇게 손을 좀 못 쓰거든요. 김진옥 씨가 뇌병변 때문에 그 남편분이 꼭 화장을 해줘. 그래서 이 영화에서 신부 화장을 해주면 어떨까 감동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은 박경훈 감독이 각색도 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까지 했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는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왜냐면 그 배우님의 이 볼 터치가 그냥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너무 세련됐어요.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었네요. 네, 네. 이제 또 좀 장르가 좀 색다르게 나오기도 해서 눈여겨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작품이죠. 예, 외로움인 줄 알았더니 그리움이다. 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그 뒷부분을 같이 한번 해볼까 봐요. 외로움인 줄 알았더니 그리움이더라. 여러분들도 그리움을 한 켠씩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 김치현 사진작가가 사진작가의 시선에서 사실은 그 노인의 그리움의 어떤 근원을 이렇게 추적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너무 행복했던 사진이 영정 사진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소화를 다행히 해줘가지고 본인은 전혀 연기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랬는데 감독의 눈이 있기 때문에 특히 본인의 어떤 사진작가의 전문성을 이 작품에서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작품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영화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감독님께서 이제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영화로 담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술가가 해야 될 일이 시대의 아픔을 예술로 기록하고 남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진 촬영을 하는 일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제가 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저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하지만 영화는 정말 너무 이 영화가 나중에 다른 그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보시고 나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상하실 때부터 같이 이야기를 듣고 집필하신 다음에 장소 헌팅, 그다음에 촬영 이런 거를 되게 영광스럽게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거를 통으로 이제 알게 돼서 그게 저한테는 또 다른 영화에 출연하게 된 거 외에 다른 제가 얻은 값진 교훈이고요. 이게 또 조각조각 났던 씬들이 붙여져서 하나가 만들어진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특히 이태원 사건은 저도 몇 번 갔는데 항상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만든 거는 이태원 참사를 고발하려거나 그 팩트를 찾아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해서 혈육에 가장 사랑하는 혈육에 이런 아픔을 예술 영화로 승화를 시키면 그거를 보는 유가족 또 다른 일반 시민들도 뭔가 위안을 받고 힐링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우리나라의 유수한 영화제도 물론 내년에 출품을 하겠지만 아마 외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감을 좀 받고 그런 착한 의도로 좀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소 교수님이 내년 얘기를 하시는데 내년은 저도 몰라요.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앞서가고 계셔서 이렇게 깜짝깜짝 제가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저한테도 마음 안으로 좀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산과 같은 그런 분인데 또 그런 분들이 또 가까이 갈수록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가면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 냄새가 나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 영향력이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 박일 감독님의 삶이 그 영화로 나오고 그 영화가 여러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또 사랑을 받고 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너무 과찬의 얘기를 들어요. 아니요. 지금 있는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사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그 자리도 뜨지도 않고 좋은 분위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